시켜. 법대로 해. 우리 또 이제 꼬꼬 부부 이제 오늘은 좀 사연이에요. 사연인데 이제 이게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아마 좀 제가 이 고민이 좀 소소하긴 한데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라는 이제 취지로 이렇게 좀 올려주신 사연인데 한번 볼게요. 28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4살 연상이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요 시점에 이제 지금 80일 된 아이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님. 그 애기들 땅에 못 내려놓으면 애기 등 센서 있다. 등 센서 예민하다. 땅에 내려놓는 거 바로 안다. 그래서 이 분도 등 센서가 너무 심해서 거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8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씻고 저녁 먹고 9시쯤 자요. 네. 예. 여기에다가 또 주말에는 취미생활 하고 싶다고 나가고 늦잠 잡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임신하고 70kg까지 쪘던 살이 벌써 15kg가 80일 만에 15kg가 빠지고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한 에피소드를 또 주셨는데 이 에피소드 변호사님 읽어주실래요? 저는 약간 화가 나가지고 전날에 한 끼도 못 먹고 네. 주말에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기 낮잠 재우고 눕혀놓고 물 붓고 기다리는 내기가 2분도 안 돼서 이제 또 울기 시작한 아이고, 거죠. 네. 남편이 깨 있었는데 안 나오고 안방에서 누워서 핸드폰만 하길래 이제 좀 아기 좀 안아달라고 네. 자기 이제 컵라면 좀 먹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핸드폰 게임 퀘스트 중이라고 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벌써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네. 아기는 결국 컵라면 물만 부어놓고 아기 달래고 뭐 하는데 네. 20분 걸렸는데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네. 야 어차피 이거 컵라면 다 불었는데 그냥 내가 먹을게 너 새로 해 먹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먹었대요. 진짜 안 보일 것 먹고 같아요. 물 한 번 안 부어주고 다시 게임하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듣는 저희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는 안 날 것 같은데. 맞아요. 남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정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여기다가 구구절절 다 적을 수는 없는데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제 평소에도 뭐 이 일화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뭐 배려라든지 자상함이라든지 막 거의 없다. 공감 능력도 그냥 진짜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 컵라면 사건 겪고 아이 지금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정말 몰랐다. 나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고 이 남편이 아이한테도 애정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혼하고 싶다는 진짜 그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말 섞기도 싫고 그냥 막 정도 다 떨어지고 막 지금 이런 상태시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내 심정은 지금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가 않다.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분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애기한테 굉장히 좀 미안하긴 한데 조금 아이가 어리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좀 하고 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려고 하는데 네. 남편은 안 해줄 것 같다라고도 해요. 이게 참 막 아이를 출산한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네.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육아와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편이 이제 혼자 외벌이를 네.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많은 것 같아요. 같은데 예.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힘들게 돈 벌고 일하고 오지 않았냐 집에서 애만 보는데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하고 하죠. 이제 예. 집에서는 또 애기 하나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힘들어요. 예. 다들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예. 더 많거든요. 주변 친구들 봐도. 근데 맞아요. 이제 또 집에서는 야속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각자 또 입장들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하루 종일 아이 키우고 거기에다가 밥도 해놓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하고 뭐 보통 일 아니죠. 딴 거는 몰라도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아이 잠깐. 좀 안아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심해요. 핸드폰 뭐 아주 다급하게 시급하게 일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와, 근데 지금 이제 핸드폰 게임 퀘스트 참 가장 중요한 퀘스트를 옆에 놔두고 지금 그러니까요. 인생의 가장 주된 퀘스트가 여기 있는데. 아유, 세상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울하다. 근데 막 자책을 하세요. 지금 사연을 보면은 너무 우울한데 제 잘못이겠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 죄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보면은 살짝 이제 우울감도 조금 그쵸.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처 행동을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면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일종의 약간은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러니까 뭐 매 맞는 아내처럼 막 그 매 맞는 배우자 증후군처럼 아주 극심한 것만 뭐 학습된 무기력이냐?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양육을 이게 좀 분담해갖고 남편한테 도움을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좌절이 되면은 아예 이렇게 요청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탓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통을 감내하고 힘듦을 감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이런 케이스 하나만을 보고 이혼을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복직을 하시잖아요. 네. 원래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육아 때문에 이제 잠시 휴직을 하고 막 육아에 너무 치이고 거기다 이거 온전히 나만 지금 독박으로 육아를 하고 있다. 나도 사회에 나가면 내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내가 무기력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막 우울감으로 타개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또 그렇죠. 이분은 또 네. 복직을 하시니까 맞아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도 하고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네.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또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러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껴졌던 게 좀 덜 네, 완화되실 느껴질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 아이를 또 맞아요.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조금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혼을 하셔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남편분이 그래도 몇 달 1년 가까이를 1년이 아니죠. 80일에 그 출산 기간까지 합하면 1년이죠. 더 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한 아내를 생각을 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생각을 해서라도 좀 최소한의 양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뭐 키우는 거니까. 아내 아이인가요? 자기 아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에 니일 내일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조금 서로 더 배려하는 거죠. 남편이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해야지. 혹은 뭐 아내가 고생했으니까 뭐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게 해줘야지 주말이라도 뭐 요렇게 하는 거지. 니일 내일 이렇게 따져서 하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있는데 남편이 아주 그 100점짜리 그 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도 지금 요 상황처럼 제 친구가 아이 엄마가 아이를 또 이렇게 양육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 연년생이에요. 조그만한 애들이 둘이고 독박 육아예요. 시댁이나 친정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완전 독박 육아를 하고 이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퇴근해서 돌아와서 8시가 되면 무조건 딱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아이 목욕시키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는 거는 딱 남편이 해요. 대신 그러면은 아내가 노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부부가 둘 다 그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물론 아이 이제 그 모유 수유할 때는 이제 친구는 술을 못 먹었지만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술 먹고 이렇게 한 집에서 그럼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아이 하는 동안 조금 자기 시간 가지고 뭐 샤워하고 뭐 조금 쉬고 남편이 먹을 맛있는 안주나 이런 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뭐 서로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트러블이 없이 그래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해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두 사람 아이니까 두 사람 같이 키워야죠. 왜 일방이 키워요? 이게 진짜 사소한 거에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뭐 그 20분 안고 있는 동안 라면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이분이 뭐 이렇게 이혼을 결심한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예. 작은 사소한 거 하나에서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잘 상황이 개선이 되길 됐으면 바랍니다. 좋겠어요. 예. 요건 약간 별론인데 진짜 갓난애기 태어나갖고 집에 오면은 엄마들이 이제 보통 보잖아요. 그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이 이제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진짜 한 100일 전까지는 그 엄마랑 아이랑 둘만 있으면 화장실에 갈 때도 메고 가야 된대요. 애를 잠깐이라도 놀 수가 없어서 진짜 뭐 머리 감고 이런 거는 아예 뭐 상상도 못 하고 밥 먹을 때 당연히 이렇게 아이 막 안고 여기 아기띠 메고 막 서서 엄마들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데 제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때는 너 화장실 가고 싶잖아? 애기 메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 서로 키울래 반일할래 하면 반일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을 잘 이렇게 키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뭐 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먹이는 것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시고 마음이 좀 안 좋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점차 개선의 또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 상황이 만약에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뭐 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에 기대를 가지시고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